어떤 활동들 때문에 부족한 내신을 뒤집고 1차를 합격하고 그리고 면접까지 뒤집어서 합격했을까요? 먼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학종으로 그다음 소신 그다음에 상향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신과 상향으로 합격하게 되었는지 그 점들을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맘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면접이 끝나면은요, 이제 무엇을 물어보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봤는지를 확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면접이라는 것은 1차 서류 평가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 담당 평가자가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1차 합격시키고 면접 때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차 서류 평가와 면접은 연장선이에요. 그러면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평가자가 관심 있고 독특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즉, 흔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전혀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이 정말 독특한 점이 있고 이 역량이 굉장히 쉽고 이 활동이 좀 관심이 가면은 그 학생은 다시 한번 면접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면접에서 무슨 활동들을 많이 물어보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떤 활동들 때문에 부족한 내신을 뒤집고 1차를 합격하고 그리고 면접까지 뒤집어서 합격했을까요? 먼저 그 활동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과 활동이 좀 뛰어났던 아이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소신 이상 합격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신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1학년 때 내신은 3점대 중후반이었었고, 이제 2학년 때 2점대로 진입하고 3학년 때 1점대 후반에 진입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성적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가끔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제 그 여학생, 어저께 작년에 3명을 봤습니다. 그 여학생 둘, 남학생 1명이었는데, 이처럼 성적이 우주 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활동은 이제 수행평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도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나름 활동 열심히 했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특별 활동은 특별한 활동했다라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기부 전체, 특히 과세특과 행특까지 읽어보면 본인의 학습 방법의 단점을 알고 개선하는 과정은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하는 과정이 생기부에 보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이들 생기부를 보니까 단지 본인의 단점만 알고 개선하는 게 나온 게 아니고 공부 방법 개선을 통해 내신 성적과 함께 공부의 즐거움과 학업, 즉 몰입의 즐거움이 같이 묻어나 있는 생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가야 때 물어볼 때 면접관이 그 공부법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또한 지원하는 학과와 밀접한 과목은 어떤 공부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는지 물어보고 나서 면접이 끝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우리 이제 거기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진로만 좀 부각시켜야 되는 압박감을 좀 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진로 역량을 두드러지는 건데,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진로 역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 학업 역량에 충분히 받쳐져 있다는 것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하나의 학과와 하나의 진로로만 너무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무엇이 두드러지게 되냐면은 그 학업 역량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학업 역량이 왜 중요할까요? 본인이 그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과에서 배우는 것을 학업 역량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그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독서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그 독서가 이제 미반영이 되고, 이제 거기, 뭐, 기재가 되지 않잖아요. 거기, 그리고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독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작년 이제 독서가 미반영이 되면서 보면, 아이들의 독서가 좀 많이 좀 적은 편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학교에 반영될 때는 아이들은 막, 진짜 막 책을 막 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고일을 벌써 한 60권, 70권까지 막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서 역량을 드러냈는데 그게 좀 주춤하더라.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런 학생들, 작년과 이제 재작년에도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연계해서 궁금한 점을 또 읽고 연계해서 확장해 나가는 독서 활동을 해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과세특 같은 경우에 이제 수행평가로 이제 본인의 관심 있는 책에 있는다라든지 뭐 진로도 책을 읽자.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과 관련돼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그때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3점대 중반으로 국순세달 라인 이제 컴공 합격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은 독서 활동만 평가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가 이제 꼬꼬무르라고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독서 활동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책 세 권을 연계시켜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그 책이 나왔었냐? 첫 번째 책으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서 인공지능 윤리하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자,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무엇을 선택하게 됐냐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해결을 알고 싶어서 무자비한 알고리즘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해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자기도 C 언어 프로그램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읽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는 이제 이런 수행 평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역량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굳이 이제 여러분들 학교 수행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세 권을 읽기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 여러분들이 읽은 책 중에 그래도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점과 관련돼서 심화 연계해서도 나가면 이 점 역시도 평가자가 인정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점을 좀 평가자들의 학종에서 많이 뒤집을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었냐면 진로와 관계없는 과목을 진로와 연계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체능이죠, 예체능.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좀 여러분들 호불호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이 점을 좀 하기가 좀 약간 다소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등학교 1학년 상기부는 정말 끼가 있고 호기심이 많고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활동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학생,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 3학년 상기부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자 2.3으로 이제 경희대 한양학과 합격하고 그다음에 지방 한해대 1차 붙은 예비반 남학생이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음악 과세특이 어떻게 굉장히 독특했냐면 자, 국악기를 이용한 음악 치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방과 관련된 음악 치료를 연계해서 진로 역량을 돋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독특한 게 있었는데 국악의 오음계가 있잖아요, 그죠? 국악의 오음계를 인체의 오행 5가지 기운과 연계시켰던 이런 활동이 굉장히 독특했죠. 일반적으로 예체능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하는데 이제 연계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이 뭐 어떤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뭐 보고서를 써오라는 학교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렸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학생이 있었냐면 그 남학생이 내신 4.44는 이제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학교가 남학생이 있는데 미술 과세특이 독특했어요. 제 미술 과세특에 뭐가 있냐면 3층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계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부를 물리적 구조 역량을 보인 디자인까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세특을 읽어보니까 이공계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적인 역량이 그게 미술 과세특에 드러나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런 점이 있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진로와 연계가 없는데 정말 억지로 연계하면 억지로 연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를 이제 읽어보면 너무 억지로 연계시켰다. 그러면 억지로 연계시킨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뭐 진로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차라리 학업 역량을 제대로 어필하는 거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생기부를 읽어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억지로 연계하려는 것보다는 막 고민하는 흔적까지 보이면서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보통 뭐 이제 고2, 고3 때입니다. 고2, 고3 때 이처럼 진로와 관계없는 과목을 진로와 연계했던 이런 활동들 역시도 대학교 평가자가 학종에 좀 유리하게 잡는 활동이 있었고요. 일단 네 번째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 역량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와서 대학교의 모든 인재상을 보시면 무엇이 포함되었냐면 글로벌 역량이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역량. 그래서 뭐 글로벌하는 뭐 국제사회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영어 과세 특에서 영어 역량과 진로 역량을 플러스에 같이 보여준 활동도 유리한 활동입니다. 영어 소재가, 일단 여러분들 영어 지문을 보잖아. 영어 지문을 읽고 나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러한 활동이 있으면 최신 소재를 어디서 많이 찾아요? MIT 공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공계라고 하면 MIT 공대 홈페이지 들어가, 더구나가 영어는 영어지만 거기 한글로도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영어 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 MIT 공대니까. 영어 역량과 함께 여러분의 진로 보는 소재 정말 많아요, 정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MIT 공대라든지, 그 다음 기타 뭐 그 논문이라든지 그런 거 수시로 가면서 혹시 거기서 뭐 좋은 소재가 있을 것인지 항상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그런 것을 뭐 그 구독을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메일로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IT 공대 홈페이지에서 매년 또 획기적인 기술을 공지를 하거든요. 뭐 2023년도에 최근 히트가 되는 뭐 신규 수익 1에서 10위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글로벌 역량을 같이 보여준 것도 매우 학종에 좀 유리한 활동입니다. 혹은 영어 원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고 나서 본인에 관련된 진로를 연결해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그때 진로와 유창한 영어 발표력, 이 점이 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발표를 해야 되거든. 그래 더 뭐 유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정말 많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실생활 혹은 진로에 접목한 사례들입니다. 대학교 평가자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실생활과 여러분의 진로와 연계해서 적용한 생계를 높이 평가를 해요. 단지 그냥 이론만 배우고, 단지 이론만 배우고, 이론에 그친 그런 생기부는요, 학종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잘 적응해요. 우리 생명공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진로 잘 연결시킨데, 특히 이제 우리 상경 계열에서 이제 경영과 경제학과에서 거기서 자칫 생기부를 보면 이론으로만 끝나는 생기부가 있습니다. 자, 경제학과를 나와서 자기가 본인의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경영학과를 나와서 단지 이론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 경영학과를 나와서 진로라든지 실생활이라든지 실물경제라든지 거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를 배웠어요, 기하. 그래서 이제 기하에 보면 뭐가 있죠? 이제 대표적인 포물선 나오잖아요, 포물선. 이 포물선을 접하고 나서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에서 커브길에서 2차 곡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죠. 뭐 커브길의 길이라든지, 그다음 안정적으로 지나간 2차 곡선이라든지 해서 자기 진로와 실생활을 적용시켜서 이처럼 그 상기부가 좀 두드러진 학생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합성함수 배우잖아. 합성함수를 배우면 물론 합성함수가 이공계열에서는 이 합성함수를 딱 배워가 이런 점들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서 이 합성함수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점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경제에서 합성함수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그래서 이 경제에서 경영에서 합성함수 어떻게 적용되는지에서는 상경교열에서 자기 배운 것을 진로에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배우잖아요. 복소수에서 뭘 처리하죠? 복소수에 대해서 디지털 처리 방법 등도 있단 말이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학과 어떤 배운 점이 있다라면 실생활, 진로, 여기서 충분히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항상 생활 기록과 어떤 활동을 배웠으면 단지 배움에 절대 그치지 말고 그 배운 것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어떻게 진로에 연결시킬 수 있지, 그 점까지 꼭 생각해 두시면
정말 여러분들 평가자에게 인정받는 생기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행평가에서도 독특한 뭐 참신성,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점들도 있어요. 자기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와 관련돼서 어떤 교내 활동 있죠? 교내 활동 이후에 그 점과 관련돼서 어떤 보고서를 하든 심화 연계해서 작성해서 역량을 드러내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정말 이 활동을 두드러졌던 아이들이 학점에서 유리하였고요. 또 하나,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았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았고, 이 점은 학종을 결정짓는 핵심 활동이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